얼마 전에 희곡 한 편을 읽었어요. 아더 밀러의 세일럼의 마녀들이에요. 1953년에 쓴 작품인데 배경은 1692년 미국 매사추세츠의 작은 마을 세일럼이에요. 소녀 몇 명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 마녀예요. 저 사람이 저를 홀렸어요. 그 한마디로 마을이 무너져요. 이웃이 이웃을 고발하고 친구가 친구를 팔고 재판관은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요. 실제로 19명이 교수형을 당했어요. 1명은 돌에 깔려 숨졌고 5명은 감옥 안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충격이었던 건 그 마을 사람들이 특별히 잔인하거나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무서웠던 거예요. 책 덮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일럼은 사실 시작도 아니었겠다라고요. 유럽에는 300년 동안 이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은 크게 세 흐름으로 나눠서 얘기할 건데요. 첫째, 마녀 사냥이 왜 그렇게 커졌는지. 둘째, 실제로 어떻게 사람을 마녀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현대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준비됐으면 시작할게요. 마녀는 어디서 왔을까요? 사실 중세 유럽의 교회는 마녀를 믿지 않았어요. 조금 의외죠? 맞아요. 9세기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빗자루 타고 날아다닌다, 악마와 계약한다는 건 다 미신이고 이런 걸 믿는 게 오히려 이단이라고 했어요. 마녀가 실제한다고 믿는 사람이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마녀를 믿어요 라고 하면 교회에서 혼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1400년대 중반부터 이게 완전히 뒤집혀요. 왜일까요? 당시 유럽을 생각해보면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을 쓸고 지나갔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만성적인 트라우마 상태였어요. 왜 이런 재앙이 왔냐는 질문에 아무도 답을 못했고요. 그 다음엔 소빙하기가 왔어요. 여름이 짧아지고 흉년이 반복됐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늘었어요. 게다가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서로 상대가 사탄의 편이라고 싸우고 있었죠. 불안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생각해봐요. 원인을 모르면 원인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원인이 될 누군가가 필요해요. 마녀는 딱 그 자리에 들어맞는 존재였어요. 마녀 사냥 매뉴얼이 탄생한 날. 1487년 독일에서 책 한 권이 출판돼요. 제목이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라틴어로 번역하면 마녀를 쫓는 망치예요. 저자는 하인리히 크라머라는 도미니코 수도의 신부이자 종교재판관이에요. 이 책이 뭔지 설명하자면요. 마녀를 잡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한 공식 매뉴얼이에요. 마녀가 실존한다는 신학적 근거, 마녀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어떻게 고문해서 자백받는지, 어떻게 처형하는지까지 전부 들어있어요.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1487년 출판, 1600년까지 28판 발행.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책 교회에서 처음에 거부했어요. 쾰른 대학교 신학부가 검토해서 이건 비윤리적이고 교회 교리와 맞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비판했어요. 크라머 본인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서 마녀 재판을 진행했다가 주교한테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냐는 말을 들으며 쫓겨난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마녀 사냥 진행하다가 쫓겨난 사람이 쓴 복수극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퍼진 거예요. 왜냐면 1450년대에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발명됐거든요. 이 책은 1486년부터 1600년 사이에 28번 찍혀 나왔어요. 당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중 하나가 됐어요. 출판 250년간 유럽 전역 11만 건 이상 재판, 살해서 6만 명 처형. 요즘으로 치면요, 잘못된 정보가 알고리즘 타고 퍼지는 거랑 구조가 똑같아요. 자, 그럼 실제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얘기할게요. 당신이 1600년대 독일의 작은 마을에 사는 여성이라고 상상해봐요. 어느 날 이웃집 소가 갑자기 죽었어요.
또는 옆집 아이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번에 그 여자가 소 앞에서 이상한 말 했잖아. 그러고 보니 혼자 사는 거 수상하지 않아? 허브 같은 거 키우더라고. 이게 고발의 시작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요. 일단 고발이 들어오면 재판이 시작돼요. 여기서 재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자백이에요. 마녀라는 걸 인정하는 말 한마디, 그게 유죄의 증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백을 받아내냐? 고문이에요. 문꺼풀을 못 감도록 해서 며칠 밤을 재우지 않거나 엄지를 조이는 엄지나사, 손가락 마디를 부수는 도구들을 썼어요. 그러다 자백을 하면요, 이제 한 가지가 더 요구돼요. 너 말고 또 누가 있어? 같이 악마와 계약한 사람이 누구야? 다음 피해자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마녀 판별 방법, 물심판, 악마의 낙인, 눈물 없음. 물심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손발을 묶어서 물에 던지는 거예요. 가라앉으면 무고한 거예요. 근데 이미 죽었죠. 뜨면 마녀라서 처형해요.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아요. 이기는 방법이 없는 게임이에요. 재판 중에 울지 않아도 마녀예요. 마녀는 눈물을 흘릴 수 없다고 믿었거든요. 울어도 고문에 못 이겨 자백하면 마녀예요. 부정해도 고문 계속돼요. 왜 희생자의 75에서 85%가 여성이었을까요? 그것도 대부분 40세 이상이었어요. 왜 여성이었을까요?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 직접 쓴 내용이 있어요. 여성은 믿음이 약하고 육체가 약하며 성적으로 무분별하기 때문에 악마의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간다고요. 당시 교회와 법정이 이걸 공식 신학으로 받아들였어요. 지금 누군가 이렇게 쓴 논문을 들고 오면요, 학회에서 문을 잠가버리겠죠. 근데 더 복잡한 이야기도 있어요. 실제 마녀 고발을 보면 여성이 여성을 고발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마을 공동체 안에서 쌓인 원한, 재산 분쟁, 상속 갈등이 마녀 고발로 터져나온 경우예요. 사회적으로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고발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구조를 설계하고 유지한 건 법과 교회였고요. 혼자 사는 과부, 마을 사람들과 불화가 있는 여성, 허브약을 만드는 치료사, 재산이 갑자기 생긴 여성, 이 사람들이 표적이 됐어요.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쉬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밤베르크 마녀 재판 1626년, 1631년. 뷰르치부르크 마녀 재판 1626년, 1631년. 1620년대 독일 밤베르크와 뷰르치부르크. 이 두 도시에서 불과 5년 사이에 수백 명이 처형됐어요. 밤베르크에서는 1626년부터 1631년 사이 약 300명이 처형됐어요. 도시 인구가 1만 명도 안 됐는데요. 뷰르츠부르크는 같은 기간 약 900명이에요. 처음엔 마을의 가난한 노파들이 대상이었어요. 그 다음 이웃들을 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부유한 시민들, 공무원들, 심지어 판사의 아내도 마녀로 몰렸어요. 어린 아이들도 있었어요. 밤베르크에서는 시장의 딸이, 뷰르츠부르크에서는 어린 학생들도 화형당했어요. 밤베르크 차형자 중에는 어린이도 포함. 공포는 먹이를 가리지 않아요. 일단 시작되면 멈출 논리가 없어요. 고발할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또는 고발이 너무 고위층에 닿아서 시스템 자체가 위험해질 때까지요. 밤베르크 재판이 잦아든 것도 사실 재판관 자신의 가족이 마녀로 몰리기 시작하면서였어요. 마녀 사냥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마녀 사냥이 어떻게 끝났냐는 질문 해보셨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이성적이 됐을까요? 과학이 발전해서 미신을 이겼을까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요. 더 솔직한 이유도 있어요. 공포가 자기 자신을 잡아먹었어요. 고발이 너무 많아지니까 고발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봐도 무고한 사람, 심지어 유력 귀족 가문의 사람들이 마녀로 몰리자 권력자들이 이거 잠깐만 하기 시작했어요. 17세기 중반부터 유럽의 법 체계가 서서히 바뀌어요.
고문으로 얻은 자백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지역이 생기고 악마의 증거나 스펙트럴 에비던스, 즉 꿈에서 봤다거나 영혼이 나타났다는 증언도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세일럼에서 마녀 재판이 끝난 것도 이 방식이었어요. 1692년 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맞아? 라고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법원이 스펙트럴 에비던스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자 무죄 판결이 쏟아졌어요. 남아있던 죄수들은 1693년에 풀려났고요. 이후 유럽 전역에서 마녀 처형은 18세기 들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마지막 공식 마녀 처형 기록은 1782년 스위스예요. 300년이에요. 1487년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 나오고 마지막 처형까지 300년. 그래서 아더 밀러는 왜 이 이야기를 썼을까요? 아더 밀러가 1953년에 왜 1692년 이야기를 썼냐고요? 1953년에 이미 또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조지프 메카시 상원의원회 미국 사회 전체에 공산주의자 사냥을 시작했어요. 할리우드 배우들, 감독들, 작가들이 청문회에 불려가서 당신 공산주의자 아닌가요? 당신 주변 누가 공산주의자예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증거가 없어도 돼요. 의심만으로도 경력이 끝났어요. 아더 밀러는 그 공포가 딱 세일럼 마녀 재판이랑 같아 보였던 거예요. 구조가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적, 고발을 연쇄, 자백 강요, 이름을 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압박. 그래서 세일럼의 마녀들, 1953년 메카시즘에 대한 알레고리. 근데 이게 왜 지금도 읽히냐면요. 그 구조가 시대를 가리지 않아서예요. 마녀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마녀 사냥 공부하면서 제일 무서웠던 건 희생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고발자들의 이야기였어요. 고발한 사람들 중에 악인이 없어요.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원인이 있을 거고 그 원인을 없애야 마을이 살아남는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틀렸다는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가, 법이, 책이, 권위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공포가 집단적이 되면 의심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돼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마녀 딱지를 붙이고 있진 않은지, 근거 없이 누군가를 이상하다고 문제가 있다고 단정 지은 적 없는지, 집단 안에서 이 사람은 원래 이렇다는 낙인이 한번 찍히면 그게 얼마나 벗겨내기 어려운지, 이걸 마녀 사냥이라고 부르는 건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구조가 매우 비슷해요. 11만 건의 재판, 4만에서 6만 명의 처형, 그중 75에서 85%가 여성. 이 숫자가 말이 되는 시대가 300년이나 이어졌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잔인했던 게 아니에요. 무서웠던 거고, 설명이 필요했던 거고, 그 설명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 그 시스템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핵심만 정리하면요. 첫째, 마녀 사냥은 미신이 아니라 공포와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폭력이었어요. 둘째,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라는 책 한 권이 인쇄기를 타고 퍼지면서 300년의 광기에 불을 붙였어요. 셋째, 아더 밀러가 그 이야기를 1953년에 다시 꺼낸 건 이 구조가 언제든 반복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 구조랑 비슷하다고 느끼는 장면이 있다면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마녀 사냥의 시대를 끝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봐주셔서 고마워요.